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박빌딩의 신성식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26일과 27일에 나온 서울시의 개발 관련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 이후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자료의 큰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26일날 나온 보도자료는 강북권의 개발에 관련된 기존의 이제 노후 주거지역 또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이 강북지역의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 정책적으로. 특히나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는 많이 없고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는 베드타운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향후 개발과 발맞춰서 직장까지 좀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내용을 살펴볼 것은 27일 오늘 발표된 정비사각지대에 대한 사업성을 끌어올린다, 쉽게 말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사업성 개선을 해주는 규제 완화와 또 공공지원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신통이나 모아타운 같은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후보지를 많이 뽑아줌으로써 정비사업 모멘텀이 이제 서울시 전역에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는 수시공모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비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은 아직까지 이런 화재나 침수나 붕괴, 실질적으로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주거지역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정책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하기 어려웠던 지역들을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추가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고,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2004년도 종세분화 전에 용적률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또 노후 주거지역들에 대해서 현황 용적률을 적용해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추진, 이 부분은 역세권이 원래 250m죠. 법정으로는 250m인데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350m까지 역세권으로 보고 있고, 역세권 중심으로 상업시설들, 쉽게 말해서 주상복합들, 이런 주거와 상업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사업성 개선을 통해서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사업성 보전개수라는 개념이 기존에 일반 분양을 하고 나서도 이런 일반 분양금으로 사업성 충당이 안 되는 지역들, 그래서 사업이 중간에 지지부진해지거나 좌초되는 지역들을 이런 보전개수를 도입해가지고 공공임대 비율을 낮추고 분양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사업성을 보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지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밀단지 지역 현황 용적률 인정. 현황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 종세분화 전에 그냥 일반 주거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용적률이 현황 용적률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현황 용적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추가 용적률을 줌으로써 사업성을 보존해준다. 공공기업 부담 완화도 마찬가지죠. 1종에서 2종으로 또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되는 경우에는 공공기업 부담이 15%에서 10%로 낮아지기 때문에 5%에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건축물 개수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서울시로 또 지자체로 기부채납 또 팔게 되는데, 요거를 10억짜리를 지으면은 이 건물 가격을 7억만 인정해줬는데 이걸 10억 다 인정해줌으로써 사업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발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서관 같은 건물을 단지 내에 짓는다고 했을 때, 공공기여 해야 되는 부분들 짓는다고 했을 때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주택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사업성을 보존하겠다, 이런 사업성 보존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완화 정책들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 서울시에서 앞으로 정비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의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지원 강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될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라고 해서 재개발 추진 가능한 도로 기준을 4m에서 6m로 완화한다. 기존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있었죠. 필수 요건은 뭐 면적과 노후도인데, 노후도는 67%에서 60%로 이미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완화가 됐고요. 선택 요건이 이제 적도율,
또 과소필지 비율, 또 호수 밀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초기 재개발 추진 가능한 지역들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 선택 여건에서 호수 밀도나 과소필지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접도율이 낮아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은 많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여건들이 간당간당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그림처럼 보시다시피 도로는 상당히 반듯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m 도로로 접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호수 밀도도 안 되고 과소필지 비율도 애매하게 안 되는 지역들은 이 접도율이라도 어느 정도 열악해야지만 정비 사업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대폭 완화해서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대폭 늘리겠다. 지금 서울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2.5배 혹은 2.8배 정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 조금 저렴한 금액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의 정비 사업이 빨리 구역 지정되고 빨리 조합 설립되고 이런 지역들보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높이 규제 대폭 완화한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기존에 12m 높이 규제가 있었던 지역들, 경관지구라서 12m 높이 규제가 있었던 지역들은 20m까지, 또 고도지구라서 20m였던 지역들은 45m까지인데, 중요한 점은 여기 12m면 3층까지 지을 수 있죠. 20m면 7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45m면은 15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한데, 사실 이 정책 자체는 북한산 남산 일대의 일종 주거지역들이나 또 이런 고도지구나 경관지구의 규제를 강하게 받는 지역들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 또 나중에 내 물건을 사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선호할 만한 단지들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컴팩트하게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기존의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 이게 팩트고요. 기존의 현황 용적률이 높은 단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을 해도 사업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단지들, 그러면서 중간에 동력을 잃고 불편을 시민들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 시민이라고 하면은 조합원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온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성 좋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가능한 지역들을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추진 중인 열악한 정비사업지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단기간 내에 구역 지정이 되거나 또 조합 설립이 돼서 사업이 끝까지 진행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의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고 또 순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위에 거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정책들이 나오면 그 정책 주위에 있는 정비사업지들, 쉽게 말하면 이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규제 완화가 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보다 기존에 열악하고 노후도가 높고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후도 60% 언저리, 접도율이 선택 요건을 충족 못하다가 지금 6m 미만으로 완화되고 나서 충족하는 지역들은 사실 기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 수도 많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나 또 연번동의서를 진구하는 지역 중에 투자할 만한 지역들 많이 있고요. 투자 가치 높은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찾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매월 진행되는 저희 강의에 오셔가지고 이런 재개발의 A부터 Z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또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이런 투자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결론은 최근에 나온 정책들은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에 대해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매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는 4월 6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강의가 진행되고, 강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재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 임장까지 가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적인 제약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10분 내외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정책이 나와서 영상을 좀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4m 도로와 6m 도로에 관한 내용도 좀 포함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노후 주거 지역들, 투자할 만한 노후 주거 지역들 임장하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